안녕하세요.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일라일릴리의 신틸리마 승인을 14대 1로 반대했습니다.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한 건데요. 확실히 이번 신틸리마의 케이스는 이견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DA 자문위원회가 반대한 첫 번째 이유가 중국 임상시험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외에 다른 문제들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신약 승인 심사를 할 때 FDA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임상시험을 문제 삼은 것 외에도 FDA 자문위원회는 신틸리마 임상시험이 1차 지표를 OS가 아니라 PFS로 잡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PFS를 1차 지표로 사용한 것은 미국 임상시험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의료관행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차드 파주드르 FDA 소장은 그동안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 최소 7건의 승인이 있었지만 모두 OS를 기반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PFS로 승인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틸리마 임상시험은 1차 지표로 PFS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승인 권고를 내려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FDA는 PFS가 아니라 OS를 기반으로 그동안 승인을 내려줬던 걸까요? FDA의 신틸리마 문서에서 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해하면 안 되는 건 PFS는 억셉터블 하다는 겁니다.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 PFS를 절대 쓰면 안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작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임상시험에서 PFS를 쓸 수는 있긴 한데 PFS만으로 승인을 내려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의 효과를 확실히 입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소리죠. 물론 OS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FDA 자문위는 PFS보다 OS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PFS보다 OS가 임상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든 게 중요한가?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 오래 사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죠. 생존 연장이야말로 확실하게 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PFS 사례입니다. A라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병문안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그러던데 암의 크기가 확 줄었대. 그런데 나 이제 얼마 못 산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잘 됐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야, 암세포 줄어든 게 무슨 소용이야. 이제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암세포가 줄긴 줄었는데 왜 치료가 안 된 거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OS 사례인데요. B라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병문안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그러던데 암의 크기가 엄청 커졌대. 그런데 나 앞으로 몇 년은 더 산다고 하던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헉, 암의 크기가 커졌다고? 그런데 오래 산다고? 그럼 괜찮은 건가? 뭔가 사태가 커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느낌의 차이가 PFS와 OS의 차이입니다.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줄어든 건 PFS, 오래 사는 건 OS가 측정합니다. A의 케이스는 PFS는 뛰어나지만 OS가 약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B의 케이스는 PFS는 약하지만 OS가 뛰어난 케이스입니다. 임상학적으로 PFS가 의미 있어 보이시나요? OS가 의미 있어 보이시나요? 물론 앞선 예시는 제가 임의적으로 감정이입한 것이라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PFS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암제 지표로 OS도 사용하고 PFS도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신틸리마 임상시험은 어떤 상태냐? PFS로 약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신틸리마 임상시험의 이름은 오리엔트 11인데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오리엔트 11 임상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곧장 보러 가면요.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PFS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FDA 자문위원회는 O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임상시험을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눈을 아래로 돌려보니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에 OS가 있긴 합니다. 물론 1차 지표는 1차 지표인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지표가 OS, 2차 지표가 PFS인 임상시험과 1차 지표가 PFS, 2차 지표가 OS인 임상시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도 OS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하다면
조금은 유연하게 같이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OS가 있긴 한데 포멀하게 측정된 OS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FDA 자문위가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해줄 수 없는 OS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FDA와 소통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을 맞췄어야 하는데 제약사 혼자 중국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이라서 임상시험 결과 지표들이 FDA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뭘 하려면 얘기를 하고 해야지 혼자 진행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것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이런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FDA와 소통하지 않았을까? 그건 일라이 릴리가 진행한 임상시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신틸리마 임상시험의 스폰서는 중국 기업 이노벤트입니다. 분명 일라이 릴리가 LI에서 미국에서 상업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날로 먹으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임상시험 한 걸로 곧장 미국 FDA 승인을 받아보려고 꼼수를 쓴 것이죠. 그 결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그 내막을 안다면 FDA 자문위에서 승인을 반대한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라이 릴리가 제대로 미국식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실패했다면 심각하게 따져보고 고려해봐야 할 문제였겠죠. 이노벤트와 일라이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오리엔트 11 임상시험의 인터럼 어널리시스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LI 한 다음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이노벤트가 임상시험을 중간 정도 진행한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돈이 부족해서 끝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스탑하는 것이죠. 캐링 투 텀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삭이라는 뜻이죠. 임상시험들 중에는 만삭까지 버티지 못하는 임상시험들도 있습니다. 펀딩이 부족해서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결국 자금 부족으로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약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족한 자금을 아껴보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중국 임상시험으로 미국 신약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건 조금 무리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종이 완전 다릅니다. 중국은 동양이고 미국은 서양이죠. 동양인으로 임상시험하고 서양인에게 약을 투여하려고 한 셈입니다. FDA 자문위원회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건 좀 뭔가를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인지 신틸리맙을 기존 다른 PD-1 억제제에 비해 40% 할인해서 판매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FDA 자문위원회는 승인 여부에 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임상시험 데이터지 가격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이번 신틸리마 승인 거절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중국 임상시험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못 먹어도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NDA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가능성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세 줄 요약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14대1로 반대했습니다. 신틸리맙의 1차 지표는 PFS였습니다. 비소세포 폐하 승인 7건 모두 OS가 기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